당구달인 TV의 당달입니다. 포달입니다. 아, 우리 오빠 글씨 키워줬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좀 보이나? 더 키워야 되나? 아니야, 밑으로 하세요. 밑으로. 밑으로 해야 돼? 빨리입니다. 예. 알았어. 원래대로. 그러면은 뭐였지? 이건가? 아닌데? 뭐다? 글씨 키워줄게. 시켜줘. 괜찮아. 좀 늦었어. 조금 늦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이제 주무실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라이브는 안 켜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미리 공지를 좀 드렸지만 예전에 연습 영상, 쿠키 영상을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쇼츠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던 부분과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물어보셨던 거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여러분 제가 뭐 소통은 하지만 좀 재미없으실 거예요. 왜 재미없냐면 일단 저기 영상 상단을 켜놓고 포달이 성공하는 영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쇼츠를 약간 풀이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왜 그런 방법으로 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쇼츠가 벌써 저희가 이제 5주 차입니다. 5주 차여서 오늘 이제 모음집으로 올려드릴 건 넘버 28번부터 32번까지 28, 29, 30, 31, 32 32는 오늘 밤에 올릴 쇼츠입니다. 그래서 되돌려치기, 안다리, 투뱅크, 그 다음에 종단 더블 쿠션, 앞돌 대회전, 그리고 와리가리 더블 쿠션. 가리가리. 그렇게 5가지를 할 건데 먼저 되돌려치기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달이 성공을 할 때는 제가 옆으로 잠깐 빠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화면에 제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맞나? 이랬지? 빨간 공으로 쳐야지. 맞아. 요 정도 배치가 되겠지? 요 정도 배치. 생각보다 요 공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공, 쉬운 공이 아니야. 첫 번째는 여러분 쇼츠에서 보셨지만 요렇게 되돌려 치는 방식이죠. 되돌려 치는 방식. 자, 일단 스타트 하죠. 얇은 두께. 와우. 와우. 못 탔지? 탔어. 탔어? 한 번에 성공. 끝. 오! 지금 이제 구독자 전용 모드로 채팅을 바꿨더니 채팅이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야겠죠. 해주세요. 지금 이 공을 여러분, 이 공을 대하실 때 우리가 부수적인 기술을 쓰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왜냐면 첫 번째는 개념이죠. 왜 이 기술을 써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 기술을 써야 되는지를 좀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나 단순히 알고 계신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맥시멈 각이라고 하죠. 수구의 출발이 완전히 바닥, 제로에서 시작을 할 때 맥시멈을 주고 치게 돼봐야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약 16, 17, 18포인트입니다. 테이블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박영선님 감사합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일적구의 위치가 보다시피 여러분 요렇게 포달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치.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거죠. 공의 중심에서부터 여러분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15에서 16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오는 공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냐면 수구가 빨간 공을 맞으면서 반발력이라고 하죠. 뒤튕김이 생기면서 가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수구의 출발 위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높은 곳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은 안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공을 요로 보냈다가 이렇게 끌어치는 방식을 택해야 시스템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이렇게 부드럽게 끌어치는 거죠. 이때 끌어칠 때 왜 업샷을 하느냐? 내 공이 가벼워지면 더 잘 끌리기 때문에 그래서 업샷을 하는 거고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이 이런 식으로 나가 있을 때 안쪽으로 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려치기는 똑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쇼츠에서 올리지는 않았지만 내나 동일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일적구의 위치가 코너로 넘어갔을 때 시스템을 바깥으로 범주에 벗어났기 때문에 강하게 때려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강한 타구를 해서 밀어치는 이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런 기술을 부리게 되는 거죠. 너무 길었네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 어쨌든 이건 한 번에 끝났고. 네. 두 번째. 투뱅크지, 투뱅크. 투뱅크. 이 투뱅크는 사실은 이제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를 조금 자꾸 궁금해 하시냐면 원 쿠션 포인트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이제 원 쿠션 포인트는 여러분 뱅크샷을 칠 때 투뱅크가 됐든 원뱅크가 됐든 실제로 여러분 원 쿠션 포인트를 찾는 건 대단히 무의미합니다. 정말 무의미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나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강한 발언을 조금 강한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너무 뜬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채팅창이 좀 잘 안 올라온다. 아예 안 올라오는데? 구독자 전용 모드라서 그런가? 그런가 봐. 구독자 전용 모드를 가인님 풀어주셔도 돼요, 일단.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막 채팅창 안 올라오고. 안 올라오지.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여보. 일단 치자고. 성공시키는 걸 먼저 우선으로 하자고. 그리고 나중에 부수적으로 설명하면 되니까. 자, 투뱅크가 요 정도 있겠지? 요 정도. 요 정도 있어. 팔로우 깊이. 자, 쳐보세요. 팔로우 길게. 그렇지. 좋습니다. 아주 잘 쳤어요. 이 부분 오늘 시합 중에서도 오빠가 한번 쳤었어. 이거? 근데 여기 조금 더 가까이 있었던 공이- 봤어. 나 봤어. 봤을 때 공이 멀리 이제- 있었어. 그렇지. 여기 있을 때. 원쿠션 지점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 그치. 근데 두껍게 맞더라도 신경 쓰지 말으란 얘기지. 그러면 팔로우 짧게. 그렇지. 조금 두껍게 맞았죠? 조금 두껍게. 네, 근데도 잘 가고 있어요. 근데도 잘 가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여보, 내가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보 하지 마. 아, 여보 하지 않을게. 포달. 당점을 낮게 줘서 제어할 수 있어. 그치. 그지? 근데 쇼츠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이 공은 사실적으로 당점을 낮게 쓰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당점도 낮게 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스트로크 기술이잖아. 그럼 그렇죠. 당점도 낮게 쓰고 스트로크 기술도 약하면 이거 투크로 맞아. 그렇게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지? 그러면 만약에 당점이 낮았다고 한다면 이 임팩트는 안 돼. 그치. 좀 더 아까처럼 근데 그걸 조절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껍게 맞고 튕길 것 같은 느낌으로 치는 거야. 근데 스트로크 때문에 안 튕기는 거야. 네. 오히려. 그게 포인트야. 그게 포인트야. 만약에 공이 요 정도 올라와 있고 이 공이 붙어가지고 쫄리잖아. 쫄려. 그러면 이땐 당점을 낮추고 얇게 쳐도 돼. 왜? 일로 올 뒷방. 거니까. 네. 그치?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저 공을 얇게 맞추려고 하고 당점을 낮추는 건 너무 안 튕긴다. 안 튕긴다. 당점을 위를 주고 튕길 것 같지만 스트로크 때문에 안 튕긴다. 그렇지. 아, 투커. 잘 쳤어. 이거 좀 얇게 맞았어. 얇게 맞아도 이렇게 투 쿠션으로 맞으면 일단 좋은 거야. 잘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얇게 치려고 하지는 않아도 된다. 아이고, 너무 두껍다. 오케이, 괜찮아. 두꺼워도 됩니다. 두꺼워도 됩니다. 저기. 여기. 자꾸 족같게 맞네. 채팅창이 위에는 올라가는데 밑에가 안 올라가. 뭐 잘못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옆에는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는 안 올라가고 있어. 가인님. 밑에 채팅창은 안 올라가고 있고요. 위에는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 서퍼라이프님이 여보. 여보란다. 아이씨. 이것도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후원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 대박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잖아. 서퍼라이프. 이거 내렸다 올렸어야 되네. 이거 이거 리액션. 토끼춤. 자기 그런 것도 할 줄 알았어? 그런 것도 할 줄 알았어? 이런 거. 진짜? 야, 너 계속 춤추겠다? 나 유튜브인 다 됐어. 원래 포달이 이러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단 더블 쿠션이죠. 종단 더블 쿠션 여러분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쪽에서 등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단 더블 쿠션은 여러분 생각보다 그 프로 선수분들이 많이 치는 공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공이 이런 식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 목적구가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느낌으로 돼 있거나 이런 느낌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이 공은 이렇게 앞돌려치기를 치면 되죠. 키스 빼려면 뺄 수 있습니다. 공이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죠. 요 뒤로 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앞돌려치기를 치는 게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초이스가 될 것이고 그렇죠. 당연히 회전은 많이 넣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는 타격은 줘야 되고. 네. 맞죠? 예. 근데 이제 쇼츠에서 보시면 그 공의 배치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으시겠으나 약 요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올라와 있을 때는 앞돌려치기를 친다면 길게 갔다가 멀리 돌아오면 공이 맞고 여기를 가까스로 넘어가면은 짧게 돌아와서도 맞죠. 근데
두진이 감사합니다. 이거 뭐, 이거 찍다가 아주 그냥 좋은데? 예. 감사합니다, 임동진님. 리액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액션 연구해 볼게요. 예. 더워. 나중에 안 되면 여기 테이블 여기 구를게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앞돌려치기가 실제로는 좀 별로이고 조금 더 올라온 경우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올라온 경우들도 다이렉트 엔드 힘 조절을 하면 안쪽으로 들어왔다가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치게 되는데 부연 설명을 일단 하지 않고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자, 한번 쳐볼게요. 보달. 이거는 반대 비틀기. 반대 비틀기. 아이고. 잘 쳤어. 좀 더 과감하게.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내가. 반대 비틀기 좀 덜 했나? 그렇지. 너무 두꺼웠고. 너무 두꺼웠고. 포달의 뜻은 포켓볼 달인의 뜻입니다. 포켓볼, 포켓 달인, 포달. 당구 달인, 당달. 조금 더 과감하게. 너무 다. 좀 더 과감하게. 잘 치고 있어요. 뭘 좀 더 과감하게 하라는 거. 과감하게라고 하는 건 약간 더 쭉 앞으로 뻗듯이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으로 쭉 이렇게 밀어주라고. 반대로 뻗고 반대쪽으로 과감하게 좀 밀어줘. 오케이. 아이고, 너무 밀었죠? 너무 잘 밀었어요. 너무 과감했다. 이 정도는 과감한 게 아니라 다른 당점을 친 거나 다름없어요. 너무 비틀었습니다. 이 정도는 거의 뭐 다른 당점을 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포쿠션 저쪽까지 볼 수도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덤을 좀. 좀 더, 좀 신중하게 엎드리시고, 네. 라인을 어느 알겠습니다. 정도 보시고 난 다음에. 오케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너무 지금, 들떴어. 두껍지. 또 돌아갔다. 분리가 나버렸지. 다시. 저공의 방수가 좀 위험해 보이나? 쫄렸나? 가볍게. 잘 쳤는데, 잘 쳤죠? 아주 굿샷입니다. 예. 조금 무식한 방법으로 쳤는데도 과감하게 공이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3개 클리어 했지? 아, 3개. 자, 앞돌 대회전. 앞돌 대회전. 앞돌 대회전. 이미 쇼츠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여러분.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울기가 원래 요랬나요? 뭐, 기울기가 요랬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 불안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예. 됐습니다. 됐나요? 네. 이거는 매우 얇게 부드러운 발로 좀 두껍다. 좀 두껍기보단 두껍기도 하지만 좀 덜 부드럽죠. 덜 부드러웠어. 예, 좀 무식하죠. 공이 굴러갈 수 있는데 더 얇게.
아이고. 두껍고요. 더 얇게. 여러분 오늘은 내일 사실적으로 방송이 없어서 굉장히 프리합니다. 그리고 저번처럼 배터리 충전을 안 해서 라이브가 꺼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놔서. 밤샐 수도 있습니다. 네. 밤샐 수도 있어요. 밤샐 각오가 돼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블랙 섀도우님. 그렇죠. 깔끔합니다. 네. 길다. 조금 더 휘어져라라고 치면 되죠. 휘어져라. 네. 하고. 조금 더 휘어져라. 그 휘어져라를 약간 여기다 놔두고 두껍게 쳐보면 두껍게, 약간 두껍게 휘어져라. 휘어지지. 휘어지지. 이거를 얇게 치는 것 뿐이야. 또 휘어질 생각하면 또 그치. 그럼 자꾸 두껍게 친다고. 천천히 얇게 치는데도 저기까지 빨리 가면 길지. 약간 느리게. 휘어져라. 휘어져라. 굉장히 얇게 쳤지. 그지? 종이 오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오. 그지? 휘어지네. 너무 얇은 것이고. 휘어져라 라고 치면 돼. 휘어져라.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휘어져라 라고 합니다. 말하면 스틸 사이즈 아니에요. 찍혔죠? 다운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길죠? 네. 더 위를 가야 되는데. 오케이. 자꾸 공을 저 노란 거를 안 맞추려고. 그치. 휘어져라. 투포이 되는 공이 가능한 거냐고요? 그래. 봐봐, 여보. 지금 여보,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보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이거 나름 개인 방송이지만 공중파잖아. 그치. 방금 예지 데디도 방금 그러잖아. 뭐라 그랬어? 예지 데디가 점수가 32점이야. 근데 이거 치는 방법을 몰랐대잖아. 아, 진짜? 그래. 겁나가지고. 겁나가지고. 그지? 이제는 아셨으니까. 에버 또 오르시겠어요? 우리 예지 데디 같은 경우에는 여보 자기는 쳐. 포달은 쳐. 되게 기본적인 스트로크, 자세, 스탠스 등등등에 대한 얘기 하지 않고 기술적인 얘기만 해도 배울 게 많아. 아이고, 조금 더. 좀 쌌지? 조금 쌌죠.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포달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리고 아까도 계속 안 되더라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들도 가능한 공이냐라고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 지금 포달 큐 끝이 살짝 치는데 약간 이렇게 됩니다. 다운이야? 네. 근데 돼도 상관은 없는데요. 조금 안 되면 회전을 조금 더 주면 돼. 회전 더 주고 얇게 부드럽게. 짧게도 옵니다. 아이씨. 짧게도 떨어지네요. 짧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로크 좀 잘못돼도 상관없죠. 그죠? 근데 이 길게 오는 거 자꾸 원해서 뽑는다는 얘기야. 저기가 세게 맞는다는 얘기지. 세게 안 치고 싶은데. 잘 치는 샷이지. 지금 이제 잘 치는 샷이야. 그런데 두껍다. 두껍다. 회전도 좀 넣었어. 상관없습니다. 네, 두껍다. 그러니까 회전을 넣고 얇게 칠수록 더 유리하지. 더 유리하지. 그지? 조금 더 매우 얇게. 매우 얇게. 그렇지. 조금 휘었는데, 약간 덜 휘었는데, 그래도 맞았습니다. 괜찮나요? 네, 맞았나요? 맞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개 남았는데요. 잠깐 난구를 놔두죠. 약간 중고점자분들도 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만약에 여러분들 공이,
이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D도를 칠 때도 마찬가지고 옆도를 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런 길이 있죠. 당구에서는 길게 보냈는데 쪼그라들어서 돌아와가지고 짧은 경우, 그렇지? 짧게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 길게 떨어지는, 이걸 우리가 짧게 길게 길게 짧게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왜 하냐? 만약에 공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죠. 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죠. 만약에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은 만약에 빨간 공을 치는 게 맞는데 안쪽 더블이든 저쪽 비껴치기를 짧게 치는 게 맞는데 과연 이 공을 앞돌려치기를 쳐가지고는 이 공이 나옵니까? 경로에 걸리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거를 안 맞추려고 그러면 당연히 밑에 땅집을 주고 칠 때니까 돌아오면 당연히 없죠. 네. 그죠? 하지만 이때 이 부드럽게 휘는 라운드를 이용하면 길게 출발했으나 돌아와서 짧아질 수 있는 거죠. 요로 온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회전을 이거는 많이 줘야겠죠. 적어도. 근데 두께를 잘 쳐야겠죠. 그쵸, 완전- 두께만 잘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얇게. 부드럽게 휘어야 되겠죠. 그래서 회전을 다 주고 이렇게 얇게 치되 앞쪽으로 휘어라. 이렇게 휘어라. 그럼 공의 라운드가 약간 휘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돌아와서 이 공이 오. 이렇게 맞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 가지고 우리가 그 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도 칠 수가 있죠. 또 만약에 공을 친다고 하죠. 예를 들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게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 공의 위치가 요런 지점에 있다고 치죠. 약간 요런 지점에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 공이 정확하게 위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이상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으나 돌아올 때 들어오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예리한 각에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5.5 기준으로. 그죠? 근데 멀리서 들어올 수 있으면 방수가 있죠. 그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얇게 쳐서 원래는 긴 각이나 가는 각이 긴 각이나 근데 꼬리가 휘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짧아지게. 포쿠션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두께를 치는 양은 얇을수록 더 좋은 기술을 부리면 짧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쏘지만 않으면. 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회전을 제법 줘야겠지. 맥시멈까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얇게 치되 회전을 주고 부드럽게 앞쪽으로 밀어주면 이거는 이제 너무 접전으로 들어왔고 그것도 맞지. 그러면 이 포쿠션 라인도 쉽게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하나하나 찝어서 다 말씀드리진 않아도 약간 응용할 수 있는 그게 좀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하시라는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 공의 형태가 난구지 사실은 길공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게 길공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지? 네. 이거 반대 기술도 당연히 있겠지. 그치. 짧게 왔는데 길어지는 거. 그렇지. 짧게 왔는데 그거는 이제 뽑아내는. 그쵸. 뭐 단순하게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이런 공들이죠. 생선 안에서 다룰까 하다가 아직 안 했는데 보통 이 공은 일로 벌써 이동하면 이 이미 공은 이미 짧은 짧은 공이지. 그지? 그러니까 두껍게 치되 짧은 각이나 뽑아내는 각을 치면 되지. 그러니까 역회전 주고 두껍게 쳐서 밑을 주고 이렇게 깊숙하게 치면 공이 뽑아집니다. 짧은 각이었지만 돌아와서는 길어진다. 그지? 아까의 거꾸로의 버전이 되는 거지. 그런 공들은 그럼 어디서 치는 거야? 또 헷갈리지. 아까 같은 거. 그렇지. 이 공의 위치를 잘 봐야 돼. 이 공의 위치를 잘 보는데 아까하고는 얘기가 좀 다른 상황인 거야. 네. 이렇게 있는데 아까는 앞으로 갈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불가능하고 뒤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피하면 되나? 아니. 안 되지. 그러니까 두꺼운 두께를 치는 거야. 두꺼운 두께. 원래 일로 갈 수 있는 두께. 하지만 밑을 줘서 두껍지만 뽑아서. 뽑아내는. 아이고. 좀 덜 뽑았다. 덜 뽑았지. 뽑아가지고 요거를 쫄지 말고 두껍게 치고 뽑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길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누군데? 뭐 인사해야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통은 좀 이따가 다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더블 쿠션입니다. 예. 오늘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맞죠? 벌써? 네, 마지막이에요. 벌써 4개 성공했고요. 저는 이게 조금 힘들어요. 좀 빠따가 약해가지고. 아, 이게 힘든 이유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더블 쿠션은 이유불문하고 여러분들의 에버를 0.05 에서 0.1 정도는 무조건 올립니다. 그러니까 난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니라 쉽습니다. 예. 가장 많이 나오는 배열입니다. 맞아. 예, 가장 많이 나오는 배열이기 때문에 예, 오늘 쇼츠에서 다시 여러분 새벽에 2시에 올라갈 거지만 또 제가 재밌게 했어요. 2시는 못 올라가겠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공이죠. 이런 공입니다. 이 빨간 공을 적당히 얇게 쳐서 이 빨간 공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노란 공과 이쪽 장축 사이에 단축 사이로 무조건 갈 수 있고 기울기상 얇은 두께를 과감하게 쳤을 때 속도에 의해서 원 쿠션 맞고 투 쿠션 맞고 진행할 때 1적구가 맞고 올라오기 전에 내 공이 먼저 갈 수 있으면 전부 다 길공입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포인트는 결국 롱팔로우인데요. 원 쿠션도 세게 치지만 롱팔로우입니다. 근데 왜 롱팔로우를 자꾸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세게 칠 경우 여러분들이 생순환에서 보셨던 공일 텐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요 놈만 세게 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이놈한테 다 뺏기기 때문에 저쪽을 맞을 때 이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회전이 먹어버려요. 예.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은 얇게도 치지만 롱팔로우를 하는 이유가 이 팔로우를 롱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힘을 전달하고 있는 과정이죠. ING죠. ING. 샷을 간결하게 해버리면 힘이 끝나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 그지? 힘을 주고 있는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아무튼 롱팔로우. 아무튼 롱팔로. 그래서 투 쿠션 포인트를 생각보다는 깊게 잡고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힘이 죽지 않아서 밑으로 처질 게 옆으로 팡 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얇은 두께를 치고 얇다는 건 좀 얇은 두께죠. 한 8분의 2 정도 치고 회전도 제법 줘서 투 쿠션 포인트를 깊게 보고 타구를 하고 난 이후에도 롱팔로우를 해서 이렇게 이거 저까지 갔네요. 뭐로? 롱팔로우를 해서 원, 투, 팡 튕겨버리게 해서 3 쿠션 앤드 포. 4 쿠션을 노리는 난구 해결이 되겠습니다. 난구 아닙니다. 그리고 시합을 다니시는 분들 예지대리도 엄마 중수 고수자들은 무조건 칠 줄 알아야 돼요. 자, 가보죠. 가보겠습니다. 무조건 칠 줄 알아요. 두께 봤어? 어서 와, 두께야. 용군이 형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형님. 팡! 좀 이때 이제 조금 약하기도 약했지만 회전이 생각보다 많았어? 많았는데 그 자체가 많은 건 아니고 제어를 해줘야지.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친다고 한다면 내가 세게 치더라도 오른쪽 왼쪽 회전을 주고 약간 천천히 치게 되면 맞고 이거 너무 천천히 친 거고 요 정도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쳤는데도 여기서 처지잖아. 그렇지. 처지잖아. 그치? 팡. 그치? 근데 여기를 왔는데 처음 스타트는 느리다고 쳐. 약간 느낌이. 근데 길게 미쳐서 팡! 그치? 그럼 팡 튕기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맞추려고 여기를 노리지 않고 만약에 제각을 노려가지고 만약에 팡 치면 이거 이제 내려가지 않을 테니까 거꾸로 올라올 테니까 그래서 깊게 보라고 하는 거야. 힘 세네. 힘 안 세. 힘센 게 아니고 오른손에 힘을 전혀 주진 않았어요. 가볍게. 하나도 힘을 주지 않았어요. 에이, 김 프로님, 김기혁 프로님. 그렇지. 아, 한 번 더. 김기혁 프로님. 또 빠기도 있어? 야, 이 고점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면은 곤란한데. 뭐 40점도 보고, 뭐 45점도 보고, 뭐. 요 배치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회전 좀 더 주시고. 아, 이거 약해요, 약해. 이미 소리가 약하죠. 속도가 뭐. 느렸어. 힘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가볍게. 힘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어저께 자세 연습했지? 네. 왼쪽 다리 고관절. 힘을 못 받는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받는 자세를 이용해서. 아, 그래? 재밌어? 재밌으면 좋고. 아이고, 광주 선생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채팅에 고점자분들이 많어? 조금 느리지. 팡! 오케이. 팡! 가야지, 팡. 가까워지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어. 이겁니까? 예. 그렇지. 한 번 더. 포쿠션. 요거 쓰자고. 오, 나이스. 요거 쓰자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일단 생순환 모음집 촬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유시간입니다. 네. 자유시간인데. 이건 그냥 끌게요. 끄세요. 우리 포달은 조금 쉬고 있어도 돼요. 뒤에 좀 쉬고 있다가, 누가 예를 들어 투네이션이나 뭐 쏘면 달려. 쏘면은 달려와가지고 좀 보고다 달려와가지고 셔플 하는 겁니다. 셔플 할 줄 알아요? 못해요. 난 토끼춤만 할 줄. 그게 토끼춤 아니야? 그게 셔플이에요. 아, 그래? 예, 그게 셔플이에요. 예.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고점자분들이 많어? 아니 오늘 고점자분들이 아니라 저점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좀만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예, 저기 포달은 좀 쉬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달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저 혼자 하면 돼요. 가끔 여러분들이 저기 보고 싶으시면 후원을 하셔가지고 소환을 하십시오. 아, 요즘 유행하는 춤 그 뭐 있던데 빵 뭐 이거 있던데 그 댓글로 쇼츠의 댓글로 그 다음에 쇼츠의 댓글로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여러분 반대 비틀기와 정비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 비틀기와 정비틀기. 만약에 여러분 무회전을 주고 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비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공이 일자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우측 좌측으로 회전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무회전을 친다는 생각 때문에 큐를 본의 아니게 삐뚤어질 수는 있어도 마음먹은 대로는 마음은 일자로 치고 싶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똑바로 일자로 치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만약에 여러분 오른쪽 회전을 준다고 쳐요. 오른쪽. 그러면 우리는 큐가 어디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회전을 주는 오른쪽의 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공의 구에 면을 맞을 때, 그죠? 한쪽 끝을 맞는데 한쪽 끝에 남은 이 공간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 빈 공간 쪽으로 큐가 픽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네. 이처럼 우리가 회전을 주고 회전의 방향 쪽으로 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겨냥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걸 우리가 보통 정비틀기, 그죠? 제비틀기, 정비틀기, 회전과 동일한 방향이라고 해서 정비틀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회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공을 믿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데려가는 거죠. 홀딩하는 거예요. 회전을 여기 줬지만, 그리고 실제 타구하는 순간은 약간 이쪽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도 불구하고 치고 나서 이렇게 끝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걸 우리는 역비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질문도 받아주냐고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왜 이런 행위들을 할까요?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보통 사용이 되냐면, 회전을 많이 주고 쳐도 되는 공에서는 정비틀기가 유리해져. 예를 들면 뭐 어떤 공이라도 많이 있습니다. 회전 자체로 비틀어도 상관없는 공 같은 경우에는 정비틀기, 그죠? 그리고 뭐 아닌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할 수 있는데, 반대쪽으로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전을 적당히 조절하고 싶은 경우, 회전이 필요한데 필요하지도 않고, 그게 대부분 경우 여러분 어떤 계열이죠? 앞돌려치기 계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됐다고 쳐요. 여러분, 모든 선수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약간씩은 그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완벽하게 일자로 무회전을 주고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 그렇게 쳐도 상관없죠. 사실은 기울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공이 조금만 앞으로 들어갔다고 치죠, 만약에. 그러면 조금만 두꺼우면 공이 어떻게 되죠? 짧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역회전을 처음부터 주고 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고점자분들이 무회전을 겨냥했다고 하더라도 딱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큐 끝이 여기 있는데 치면서 이렇게 갑니다.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죠? 네. 무회전을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세하게 반대쪽으로 약간 이동했죠. 회전을 제어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경우들, 이걸 우리가 지금 역비틀기라고 하죠. 회전은 실제로 무회전이지만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역비틀기인데, 만약에 공이 여러분 이렇게 서 있다고 치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공은 여러분 어떻죠? 회전이 조금 필요하죠. 앞돌려치기를 친다고 쳤을 때. 그러면 회전을 처음부터 주고 치나요? 주고 쳐도 상관없습니다. 역비틀기를 한다면. 여기 회전을 오른쪽으로 주고요, 약간 반대쪽으로 매듭을 지어준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회전을 주게 되면 회전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전을 주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회전 방향으로 회전이 좀 먹습니다. 돌아가면서 짧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주게 되면 반대쪽으로 제어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이 공은 거의 무회전을 줍니다. 아니면 느낌팁 역회전을 줍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주고 치는 순간 오히려 이렇게 정비틀기 쪽으로 큐를 약간 돌리죠. 이걸 우리가 정비틀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자꾸 이런 행위들을 하죠? 정해진 두께, 정해진 회전을 주고 고지고대로 컴퓨터처럼
일자로 치는 거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해야 되나? 미스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전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큐지를 미리 미연에 한쪽 방향으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게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비겁하게 쳐도 되니? 비겁하게 쳐도 됩니다. 예. 비겁하게 쳐도 돼요. 되셨죠? 아까도 여러분 쇼츠에서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셔서 설명을 드리지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회전을 주고 아주 입사반사 그대로 공을 이렇게 해서 일자로 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이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연습구를 치다가 어렵다고 해놓고 우연찮게 다 맞춰버릴 수가 있어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군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족한 느낌을 여러분 실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여러분 어차피 마이크를 찬 꼴이랑 똑같으니까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마다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일자로 치는 거는 일자로, 정비틀기는 정비틀기, 역비틀기는 역비틀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참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초구부터 기술이 나옵니다. 초구를 치는 사람마다 기술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회전, 어떤 사람은 오른쪽 느낌 팁, 원팁, 투팁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정답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저는요, 초구를 칠 때 회전을 우측으로 거의 다 줍니다. 다 주는데 만약에 다 주고 그냥 오른쪽으로 틀어지게끔 유연하게 치면 공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공은 개길어지죠. 그죠? 당연히 길어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틀어질 가능성에 대한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전을 조금만 주고 틀어지는 걸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행위를 하면서 치는 경우에 보통 원팁 정도 주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반대 비틀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더 두꺼운 두께를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초구 칠 때는 거의 정두께를 그냥 하고요. 회전을 상단 투팁을 주고 난 이후에 치는 순간 이렇게 반대 비틀기가 큐 끝에서 약간 들어가게 되죠. 이럴 경우 됩니다. 공은 안 맞았지만 이어서 칠게요. 자, 이 공은 뒤돌려치기죠. 회전은 많이 주지 않습니다. 반대 비틀기를 해도 되지만 지금 공은 정비틀기를 하는 게 좋아요. 대신에 회전을 많이 주고 정비틀기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회전을 무회전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주고 오히려 회전이 먹으라고 우측으로 큐를 이렇게 비틀어주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제가 실전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갑니다. 자, 노란 공이죠. 자, 지금 공은 여러분 어떤 공을 쳐도 상관없는데 빨간 공 오른쪽 다대를 쳐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울기는 당연히 회전을 안 줘서는 무조건 공이 긴 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무회전을 주고 무회전을 좀 주고 회전 쪽으로 비틀까요? 회전이 우리가 적당히 필요한 경우들에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회전을 안 줬다가 치는 쪽으로 비틀어 칠 수도 있는데 그 기술보다는 회전을 주고 반대쪽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훨씬 더 고점자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공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도톰한 두께인데 회전을 우측에다 좀 줘야 됩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치는 게 아니라 우측에 회전을 줬지만 회전을 넣지 못하게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반대쪽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치셔야 오히려 회전이 덜 먹고 지금처럼 들어오게 되죠. 성공하면 성공하는 공을 계속 치겠습니다. 유리한 방법적으로 대디야, 예지 대디야. 유리한 방법적으로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다 돼. 그 계속 들어봐. 이 생각에 따라서 지금
내가 지금 이 공을 어떻게 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거 있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당구를 머리로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오랫동안 굳어진 이게 내가 잘못된 부분도 당연히 많겠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기술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선수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선수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그 선수들이 알려주는 기술을 내가 또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게 더 유리하구나 받아들이는 기술들도 많이 있겠지. 근데 지금 그 활동을 하지 않고 내 혼자 연구하고 오랜 경험을 쌓고 뭐 해커한테 듣고 이런 경험들, 이걸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고 해요. 구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가 당구의 차이야. 근데 이걸 몰라서 못 치는 거야. 쉽게는. 자, 지금은 빨간 공 비껴치기를 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은 비껴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회전을 많이 줄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량 자체는 생각보다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측으로 유연하게 비틀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한 원팁 정도 주다가 치는 순간 살짝 우측으로 이렇게 비틀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맞고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공이 계속 다 맞네요. 자, 약간 수비가 됐네요. 자, 지금 공은 좀 어려운 공인데요. 흰 공을 치면 되겠죠. 흰 공 우측으로 옆돌려치기를 치면 됩니다. 실전에서 저희도 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미스를 많이 하죠. 허공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허공에 있는 공은 여러분 투쿠션 승부를 좀 많이 내시면 돼요. 투쿠션 지금 3쿠션 맞으려면 이 정도 오면 되죠. 여기로 오기 위한 투쿠션 포인트 자리가 출발 위치가 굉장히 긴 각이기 때문에 한 센터 근처밖에 되지 않는데 기술을 좀 쓸 거니까 저 정도까지 보낼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우측으로 돌리면 되겠죠? 우측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죠. 회전을 살려야 되니까. 우측 방향. 이렇게 우측 방향. 좀 짧았죠? 넘어가요. 자, 흰 공으로 칩니다, 여러분. 자, 빨간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공 비껴치기를 저쪽으로 한번 쳐볼게요. 당연히 회전이 많으면 짧아질 거를 우리가 알죠. 그죠? 회전이 많으면 우리는 이 공이 당연히 짧아진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회전이 없으면 당연히 이 공은 길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 중간치를 주고 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회전을 주고 치면은 길고 회전을 다 주면 짧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주고 똑바로 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당구의 어려운 부분이죠. 어떻게 하냐? 우측 회전을 다 줍니다. 다 줘요. 그런데 회전을 많이 먹지 않으라고 회전과 반대쪽으로 풀 약간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면서 끌고 가죠. 그럼 회전이 그만큼 약간 보완이 되면서 요런 결을 찾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자, 노란 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테이블은 굉장히 지금 짧습니다. 포쿠션으로 흰 공 뒤돌려치기를 왼쪽으로 칠 건데요. 회전을 우측으로 돌리기만 해도 어떻게 되죠? 투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먹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주긴 하되 여기 반대쪽으로 일자로 이렇게 쳐놔야 투에서 회전이 작용을 많이 못하고 이렇게 긴 각을 만들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완전 실전이에요. 자, 진공은 좀 어렵네요. 예. 뭐를 쳐야 이거를. 지금은 여러분 좀 난구입니다. 예. 빨간 공을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치겠습니다. 이것도 회전을 왼쪽으로 좀 주고 오른쪽으로 제끼는 느낌으로 퍽 하고 쳐야겠죠? 세지 않게 약간 느린 동작으로 이렇게 퍽 치서 쳐야 하는데 키스가 있었죠. 자, 좀 느낌이 오십니까? 아이고, 윤식이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반갑습니다. 스핀샷을 칠 때는 무조건 여러분 반대 비틀기입니다. 정 비틀기가 아니고요, 반대 비틀기입니다. 반대 비틀기.
이런 거죠. 우측 회전을 주고 만약에 공의 정두께를 맞춘다고 약 8분의 6 두께를 우측으로 맞춘다고 치죠. 이때 정비틀기, 회전 방향으로 비틀리게 되면 분리각이 커집니다. 아니, 안 켜도 돼. 괜찮아. 회전량이 커지고 힘이 살기 때문에 회전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반대 비틀기를 해야 돼요. 반대 비틀기. 스핀샷을 칠 때는 무조건. 현씨. 네, 맞습니다. 조치현 형님도 반대 비틀기를 정말 많이 사용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를 할까요? 업샷과 다운샷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에서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샷을 하는데 우리가 큐를 이렇게 했는데 공의 중심부를 친다고 쳤을 때 계속적으로 꾹 앞쪽으로 진행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 수구에 힘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이 공의 중심을 뚫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치고 있는데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치면서 윗땅 쪽을 좀 치는데 큐 끝이 만약에 이렇게 들려버렸다고 쳐요. 그죠? 근데 공은 앞으로 나가는데 큐 끝을 이렇게 앞으로 들려버리게 되면 마치 미세한 삑사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쳤는데 과연 수구에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업샷을 치게 되면 수구의 힘 자체가 첫 일적구에 맞을 때의 찰과상은 미세하게 커지나 실제로는 수구에 많이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허공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치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를 치면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쳤다고 쳐요. 그러면 다운이죠. 이렇게 되면 수구의 힘 자체가 좀 더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업샷을 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공에 변화구를 줄 때, 그리고 내 공이 가벼워질 때 변화구를 준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각도대로 탁탁탁 잘라서 치는 게 아니라 수구가 중간에 변화를 좀 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갈 때 업샷. 업샷. 그 다음에 다운샷 같은 경우 제각대로 탁탁탁 굴러가길 바랄 때 다운샷. 제각으로. 보통 그렇게 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끌어치기에는 왜 업샷을 사용하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겠지만, 끌어치기를 할 때 업샷을 하는 건 여러분 원래 정석입니다. 그래서 끌어치기를 잘하는 방식은요, 실제로는 하단을 주고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자로 치고 이렇게 다운을 하죠. 다운을 했다가 마지막 큐 끝이 약간 이렇게 들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 올라가게 될 경우 뭐가 되냐? 수구에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추진력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치면 키스가 나잖아. 어디서 보여드려야 되지? 여기서 보여드려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구 칠 때 사구 깃길은 이런 느낌으로 치죠. 사구 깃길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칩니다. 네. 밑으로 다운만 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쓰리쿠션 칠 때는 수구가 좀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만 하지 않고요, 수평으로 빠르게 가고 이렇게 들어 올려가게 되죠. 그래서 사구 깃길의 기본, 아니면 우리가 끌어치기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끌어치고 말아버리죠. 근데 끌어치기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수평으로 유지하고요, 마지막에 큐를 약간 들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구의 추진력이 약간 받게 되거든요. 이게 힛기를 더 잘 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업샷을 하는 게 결국엔 변화구인 거죠. 변화구. 어떤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나 많은데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업샷을 치는 경우는 공의 밀림과 약간 변화를 이용하려고 할 때 업샷들을 좀 많이 이용하는데, 뭐 예를 들면 가장 여러분 단순하게는 뭐를 보여드릴까?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어렵네. 이거 뭐 나왔다. 뭐 나왔어. 감사합니다. 예. 스크린 삼각대를 끌고 다니면서 보면서 하라고. 감사합니다. 돌아. 감사합니다. 네. 바나나킥 업샷으로 보여달라고? 오케이. 바나나킥 업샷. 자, 변화구를 내볼게요, 여러분. 바나나킥 업샷입니다. 업샷을 하지 않으면 이 바나나킥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치는지 감이 안 오시겠죠? 여기서 치면은 저쪽으로 가니까 그림이 안 나오겠지? 이쪽으로 쳐야겠지? 아니다, 그러면 안 보려나? 그래, 여기서 치자. 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예술구 스트로크가 예전보다 많이 못해서 사실 뭐 자신은 없는데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너무 두꺼웠어요. 마지막 기회. 안 되면 안 합니다. 안 되면 안 해요. 뭐 계속 쳐봐야 의미 없는데. 에이, 안 돼요? 부끄럽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양명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요? 감사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그걸 잘 모르겠어. 형님. 나는 지금 최대한 저점자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 근데도 좀 더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업샷이라 다운샷이라 어렵다. 설명을 아까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조금 어려워졌어. 당 떨어졌어. 아니야, 당 떨어지진 않았어. 자, 그럼 여러분 질문 주십시오. 질문 주시면 제가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또 뭔가 생각나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시간이 많으면 저도 많아요. 예, 옆비틀기에 대한 거, 화춘님. 예, 좋습니다. 예.
하하, 호시나. 그래, 호시나. 사실 형은 라이브가 체질이야, 원래는. 근데 라이브를 원래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오늘 게임 중 이태수 프로님이 놓친 좁은 구간 끌었다 가는 디돌 배치인데 2번 넘치셨는데, 태풍이 어서 오고. 임태수 프로님이 놓친 좁은 구간 끌었다 가는 디돌 배치인데 2번 넘치셨는데, 게임 끝나고 복귀하시면서 역비트를 해보시고 다운샷을 해보시더라고요. 기억났어요. 예. 이거 태수 형님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 그 공은 그런 방식으로 치지는 않아요. 원래는. 예. 요렇게 돼 있는 공이죠. 예. 실제로는 뭐 이런 느낌인데요. 요건 그냥 회전을 좀 빼고요. 원래는 회전을 제법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제법 줘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요거는 좀 부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세가 Q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Q가 몸 쪽에서 약간 몸밭으로 빠져 있는 자세인가요? 아니면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세인가요? 네. 저는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세입니다. 자세를 딱 보고 취했을 때 약간 왼손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의 자세이죠. 그죠? 네. 저는 이 자세를 나름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다가 오른손잡이 있는 경우는 큐가 어디로 틀어질 가능성이 높죠? 우측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몸 바깥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죠. 약간 정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오른눈보다 오른눈 바깥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오른눈 바깥에 걸린 사람이 과연 어디로 틀어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여기서도 우측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죠. 아무렴. 그래서 대부분의 오른손잡이 분들은 우측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내가 잡고 있는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측으로 비트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비트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오른손잡이들은 우측으로 비트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회전을 왼쪽을 주고 우측으로 비트는 비틀기는 잘 되더라도 오른쪽 회전을 주고 왼쪽으로 비트는 거는 잘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자세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옆돌려치기만 단순하게 끌어봐도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티가 나죠.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끌어치는 공이에요. 만약에 스핀이든 스핀이 아니든 오른쪽으로 끌어치는 건 어차피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공은 잘 됩니다. 그냥 약간 대충 끌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을 만약에 왼쪽으로 끌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왜? 왼쪽이 닫혀 있고 우측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들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려면은 이 브릿지를 이쪽에서 치는 순간 오픈해주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 오픈해주는 느낌을 어느 정도 점수가 살짝 있는 분들은 이 공이 안 끌린다라는 느낌을 미리 알기 때문에 치면서부터 왼쪽을 약간 이렇게 열어주는 느낌으로 치게 되죠. 이렇게. 근데 조금 더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갑니다. 왜? 이 원리를 미리 이해하고 브릿지의 미세한 모양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미리 방지하는 왼쪽의 약간 무게중심, 무너짐을 미리 이해하죠. 이때 가장 유효한 게 사실은 여러분 팔이에요. 팔이 쫙 피면 여러분 실제로는 이쪽으로 잘 못 가요. 약간 유연하게 냅둬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치게 되면 왼쪽을 열어주는 느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비밀인데 어느 정도 중수 이상의 분들에게 해당하는 공이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포달 답변 좀 알려줘. 채팅을 보고. 자, 지금의 공입니다. 여러분에게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화춘님이? 화춘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자, 화춘님을 포함해서 지금 이 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숏 앵글 뒤돌려치기를 친다면 여러분들은 회전을 얼마큼 주고 치실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들과 그냥 소통하는 겁니다. 가볍게. 과연 회전을 얼마큼 주고 치실래요? 여러분들이라면. 윤식이 형, 회전 얼마큼 주고 쳐요? 거의 무회전, 원팁. 네, 푸님 감사합니다. 적게 주고 회전 방향 비틀기. 역시 떠오르는 1티어 당구 채널 포달TV. 에이씨. 포달TV 맞습니다. 자, 예지대디야. 회전을 덜 주고 회전 방향으로 비틀어 치는 경우는 결대로 치는 공에서는 거의 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런 답변을 주시잖아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틀렸습니다. 이 공은 맥시멈입니다. 맥시멈인데 매기는 맥시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상단의 회전을 다 주고 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비틀기가 제법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오른쪽 비틀기를 사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도 자연스러운 것 때문에 회전을 다 주고 쳐야만 여러분 이거는 겨우 맞습니다. 겨우. 이렇게 갑니다. 공이. 그래서 이 공을 여러분들이 원팁 주고 무회전을 주고 치잖아요. 공은 기적적으로 갑니다. 말도 안 되게 갑니다. 어떤 공이 가능하냐? 이 공이 가능합니다. 네. 무회전, 느낌팁 여기 주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요렇게 갑니다. 지금 회전을 사실 제가 왼쪽으로 좀 줬습니다. 오히려. 예. 이렇게 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에요. 왜 정답이 아니냐면 만약에 반대로 놓고 친다고 쳐. 예. 그럼 이번에는 우측 회전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우측 비틀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이 어떻게 될까? 더 먹게 되죠. 그러니 회전을 덜 주거나 아니면 회전을 다 주고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브릿지 모양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죠. 무너지면 우측으로 가니까 더 오픈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반대쪽으로 갈 테니 애초부터 자세를 오픈되는 쪽으로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휠을 반대쪽으로 움직여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좀 제어하니까는 짧죠. 어떤 거? 짧은 거? 숏앵글 얘기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건 여러분 반팁 주고 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얘기가 길어지네요. 아까 임태수 프로님이 치는 공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테이블을 몰라서 그렇지만 회전을 제법 주고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굴리는 느낌으로 쳐서 3쿠션을 치거나 4쿠션을 치는 게 더 유리했어요. 네, 유리했는데 조금 더 화초님이 물어보신 대로 끄는 방식과 반대쪽 비틀기 기술을 지금처럼 이용해서 친 거죠. 근데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 위치에서는 이 공이 불리함으로 잘 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굳이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뒤돌려치기를 친다고 쳐요. 이 노란 공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죠? 이런 공을 칠 때 반대 비틀기를 하게 되면 회전이 원쿠션에서는 작용을 많이 못하고 투쿠션에서 회전이 급격하게 먹으면서 튀는 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회전을 주고 얹어도 상관없지만 회전을 다 주고 약간의 반대 비틀기를 이렇게 써가지고 치게 되면 코너에서 약간 뿅퉁의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 공의 배열이 여기에 좀 적당하고 적합하고 칠만 할 때. 예. 어떤 거?
뿅퉁이요. 뿅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냐면, 이걸 또 설명드리면은 또 좀 어려워지는데. 어려워도 됩니까, 여러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설명할까요? 코너에서 휘리릭. 코너에서 휘리릭. 그거는 코너웍이라고 하고요. 회전이 특정적으로 많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마이크가 너무 목젖어서.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조금 깊게 나가게 되는데 조금 고급적인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밖에 못 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당구를 칠 때 여러분 어느 정도 점수가 있건 아니면 저점자 분들도 다소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당구를 치시면 좋을 텐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승부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승부각. 승부각이 뭐냐고 하냐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회전력이 특정적으로 어디서 먹는 거를 특정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회전이 더 먹습니다. 그걸 우리는 더 많은 회전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하는, 그걸 우리는 승부각이라고 해요. 회전이 다 사용되고 없어져서 회전 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각. 맞습니다. 뿅퉁이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 그래?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회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실제로 골고루 분포되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조금 더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뿅퉁이라고 하는 건 투쿠션에서 회전이 너무 많이 먹어서 갑자기 급격한 회전 때문에 회전이 3쿠션에 없어지고 퉁 튀는 거를 뿅퉁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 내가 투쿠션에서 회전을 먹이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부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네. 좀 더 깊은 의미의 그 물리학은 빼고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공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노란 공의 왼쪽을 쳐서 뒤돌려치기를 치는 겁니다. 뒤돌려치기를 치는 거예요. 네. 깊은 이해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을 칠 때 이 공을 길게 치고자 한다면 회전이 많았기 때문에 길게 맞았다. 1번. 회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길게 맞았다. 2번. 윤식이 형 답변해봐요. 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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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뭐야, 이렇게 다 고수야? 1번도 있으시다. 2번. 이렇게 왜 다 고수야? 회전이 없었기 때문에 길어졌다. 다 고수네요. 실제로 여러분, 이 공은 회전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사실 얘기하는 건 아니죠. 깊은 이해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시차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시차가 결국에는 승부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승부각이 어딘가요, 여러분? 원 쿠션 포인트가 아니라 투 쿠션 포인트죠. 투 쿠션 포인트인데 여기 도달할 때 만약에 힘이 없으면 회전이 많이 먹고 절로 가고요. 힘이 만약에 있으면 회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회전이 많이 못 먹고 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은 회전을 다 주는 건 맞지만 어느 쿠션에서 회전을 먹이냐가 포인트가 돼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는 승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뒤돌려치기의 대부분의 전형은 이런 형태, 이런 미들에서 롱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앵글은 투 쿠션 포인트가 승부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을 빨리 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회전을 초반에 매기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뚫어주는 스피드를 약간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이 각이 오려면 보다시피
투쿠션에서 올라오는 각이 맞아야 합니다. 이걸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죠, 여러분.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공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그죠? 회전을 조금 빼고 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회전을 더 많이 줘버리면 됩니다. 대신 승부각을 생각해야죠. 투쿠션에서 힘이 없으면 되죠. 그래서 회전을 많이 주는데 오히려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힘이 없기 때문에 회전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천천히 쳐도 2에서 3 쪽으로 회전이 많이 눕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힘이 없죠. 이제 회전만 남았죠. 옆쪽으로 눕죠. 그러니까 회전을 많이 주는 게 무조건 길게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여러분. 내가 어느 쿠션에서 먹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길고 짧고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승부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설명을 제가 왜 드렸냐면 이 뿅퉁이라고 하는 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회전을 만약에 그냥 일자로만 치게 되면 원 쿠션에서 회전이 먹게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이런 공들은 여러분 만약에 이쪽으로 얇게 친다 그러면 회전을 많이 줘야 길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죠? 이런 공의 승부각은 원 쿠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 쿠션에서 많이 내려가야만 유리하기 때문에 천천히 치는 겁니다. 저기서 회전이 많이 먹어야 길어져요. 저기서 회전이 많이 못 먹으면 안 길어져요. 그러니까 공마다 다르죠. 원 쿠션의 승부를 낼 건지 투 쿠션의 승부를 낼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하면 3 쿠션, 4 쿠션에서 승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가끔 나는 당구 치다 보면 3 쿠션에다 회전이 굉장히 많이 먹던데 4 쿠션에다 회전이 먹던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건 정말 오리지널 스핀이 많이 걸렸거나 아니면 두 번째 테이블이 겁나 미끄럽거나 테이블이 미끄럽면 어떻게 되죠? 회전을 줘도 바닥 마찰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회전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3 쿠션에서 웽 먹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테이블이 미끄러워서. 어쨌든 반대 비틀기를 쓰게 되면 반대쪽으로 큐를 이동한 만큼 원쿠션에서 회전 작용은 안 일어나겠죠. 일어난다고라도 덜 일어나겠죠. 그러면 슬로우로 봤을 때 실제로는 원쿠션을 맞고 오지만 회전이 살아서 오잖아요. 지금 살아서. 살아서 오잖아요. 그죠? 살아서. 회전이 이렇게 살아서 오잖아요. 살아서. 그럼 이 회전 살아있어요. 투쿠션에서 확 먹는 거예요. 그럼 통 튀는 거예요. 뿅통? 여기서 승부를 낸 각은 요 각을 승부를 낸 거죠.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화춘님 약간 답변이 됐냐? 모르겠습니다. 화춘님. 답변이 됐나 모르겠어요. (356명) 이게 많은 건가요? 뭐 별로 안 많은 것 같은데? 당구에서는 여러분 승부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승부각이 중요합니다. 레슨 후에 둘이 오붓한 시간을 가질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포달 자랑을 한마디 하자면 포달은 진짜 여러분 정말로 저의 힐링입니다. 저의 힐링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귄 지 9년이 됐고 거의 사실혼 관계이지만 집에 가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정말 완전 아니 아껴서 알려달라고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부수적인 기술이 어떤 얘기를 포함해 가지고요 3,800가지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10년 해도 돼요. 허공에 떠 있는 옆돌 맞추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거는 입사 반사죠. 예,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과는 약간 떠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사반사를 보는 훈련을 하시는 게 답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어치님. 예. 질문 주세요, 여러분. 저 심심해요. 아직 3,700개 남았어. 우리 호신이가 그 중에 한 100개 갖다 썼으니까. 아, 그렇죠, 여러분. 김재님. 우리 김재님이시구나. 안녕하십니까? 호신이가 여러분 플러스2 시스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예. 세워치기를 부탁한다고요? 세워치기는 레슨을 해야 되잖아. 스트로크 기술과 관련한. 도난다 어서 오고. 네, 세기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그립 잡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그립 잡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 저는 못 알려드려요. 왜냐면 저는 약간 그립 잡는 방법이 약간 사자예요. 사자. 사자가 저는 그립을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보여드려야 되나? 좀 가볍게 잡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잡기 때문에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렇게 꽉 쥐질 않아요. 근데 제가 사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커도 가볍게 칩니다. 그래서 저는 가볍게 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립을 가볍게 쥐게 되면 공도 가볍습니다. 근데 제 공은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볍진 않잖아요. 그건 뭘로 커버하느냐? 스탠스, 힘, 무게중심 요걸로 커버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되게 경직되고 힘있게 잡는데 오른손은 실제로 가볍게 잡습니다. 네. 가볍게 잡기 때문에 롱팔로우를 잘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롱팔로우를 잘하는 요령.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 어떤 거? 그거 놔둬.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분 공을 타고 했을 때 충격량에 대한 거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거를 정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충격량에 대한 거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롱팔로우를 잘 하려면 충격량에 대한 거를 이겨낼 수 있는 버릇이 생겨야 돼요. 여기 이렇게는 여러분 안 보이실라나? 저쪽에서 할까? 비틀기 교정 연습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공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저의 목적구는 노란색 공입니다. 노란색 공의 왼쪽 당점을 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의 목적구는 노란 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삑살이고요. 다시. 저의 목적구는 노란색 공입니다. 저의 목적구는 노란색 공. 노란 공을 쳤죠. 이걸 누굴 한번 시켜보지? 대부분의 분들이 치면요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하고 노란 공을 못 쳐요. 예. 처음에 공이 방해를 하고 있죠. 흰 공과 빨간 공이 방해를 하고 있죠. 이 방해를 되는 이 공을 치고 이기고 또 쳐야 되는데 처음에 이 충격량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 연습을 하게 되면 큐 비틀지도 않고요. 이 롱팔로우를 잘하게 되죠. 예. 이렇게 잘하게 되죠. 아무래도 당연히 잘하게 될 겁니다. 맞죠? 맞죠?
무회전 스뱅.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개인 연습장을 사용하기에 다이다사지 교체를 자주 못하다 보니 상태가 안 좋을 때 공에 왁스를 좀 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이 미끄러지는데 그런 상태에서 쳐야 하는 요령이나 팁이. 공이 미끄러울 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공이 미끄러울 때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스트로크를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스트로크를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이 미끄러울까봐 불안해가지고 스트로크를 이렇게 넣었다 빼잖아요. 넣었다 빼면 공이 어떻게 되죠? 힘이 없죠. 가벼워지죠. 그러면 그럴 경우 오히려 공이 더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지긋한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약간 끝까지 하세요. 이렇게 끝까지. 스트로크 오히려 끝까지 해줘야 공이 오히려 더 결대로 잘 다녀요.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약기운을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QD를 살짝 들어서 길게 치는 거. 아, 이거 HY님은 저기 그걸 보셨구나. 아, 그걸 보셨어. 그러니까는 그 저기 뭐죠? 야, 근데 좀 그거는 좀 뭐 어떤 영상을 보신지 압니다. 근데요, 좀 말씀드리기 좀 주저한데 사실 저는 그 기술은 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고점자분들이 그 기술을 많이 쓸까 하는 의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큐를 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치는 이 반마셀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서 봤을 때 살짝 드는 정도의 느낌이죠. 이 살짝 드는 정도의 느낌으로 살짝 밑으로 살짝 찍어서 공이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약간 휘는 느낌으로 공이 길어지게 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방법이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죠. 수구의 출발 자체가 길어지는 지점으로 가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설명은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쿠드롱 디돌이죠. 예. 스뱅은 어디서 출발하든 회전은 고정이냐? 그건 아니고 실제로는 굉장히 네, 대다이 30점. 야, 30점 준 분들 질문은 안 받는데 사실은 한번 해보십시오. 해주세요. 야, 이렇게 채팅을 늦게 한단 말이야? 이게 뭐야? 우랄 칠 때 디타가 없는데, 하지만 약간 정석으로 치면 길어지는 걸 어떻게 해결해? 응? 야, 뭐 뒷방이 없는 거를 저보고 해결하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라운드로 쳐야죠. 라운드로. 그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방송 안 키고 거기다 쫑까지 있어. 그럼 뭐 어떻게 찾아내는 거야? 공 배치를 모르니까는 어떻게 방법이 없네. 거기다 쫑까지 있어. 머니파이터 어서 와라.
잠 안 자도 돼. 자지 마. 형하고 놀아. 여기서 여러분 모든 기술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 채팅창 2개 겹치는 거 이거 지금 가희님이 뭐 만지고 있을 거예요. 정부장 채팅창 2개 겹치는데 가희님한테 좀 말씀드려. 채팅창 2개가 겹치는데 가희님한테 좀 말씀드려. 다음부터 입장료 5,000원 받고 당달님 승부각은 공설령 공략법을 어떻게 수익과 연결시키는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돈을 보고 뭘 하지는 물론 뭐 제가 이제 자기 중심적 이타, 남을 위해 어떤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봐 주시고 뭔가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면 되게 고마운데. 나중에 배치 질문을 사진 보낼 수 있는 오픈 카톡 하나. 오, 그거 좋죠. 안 그래도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예. 긴 각을 똥창각으로 치는 법을 쉽게 알려준. 민재야, 이거 뭐냐? 너무 뭐. 그렇지. 회전 놔주고 얇게 끌어치든가 느낌팁으로 때려치거나 뭘 하면 되지. 역비틀기 쇼츠를 보고 오늘 처음 알아서 구장해봤는데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의 제대로 되고 있는 걸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아니 열심히 쳐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점수가 너무 높아. 30점이야. 30점의 질문은 받고 싶으나 받지 않는다. 좀 초보적인 질문이면 받는데 저점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날 새겠다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마이크 배터리 여기는? 여기도 그래? 채팅창이 두 화면에 2개 나와요. 거의. 아까 2번 설정해서 그런 거야. 처음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투네이션 쪽으로 설정한 게 늦게 떠버리네. 왜 이렇게 늦게 뜨지? 당구 예절을 좀 알려달라고. 그거 한번 말씀드릴까? 당구 예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달, 졸려? 힘들어? 나는 한 30분 더 해야 돼. 한 1시간 더 해야 돼. 괜찮아? 저거 충전 빨리 미리 했다가 하고 있어? 당구 예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당구는 여러분 3가지 의무를 하셔야 됩니다. 당구를 치실 때, 게임을 하실 때는요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의 의무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의무. 또 하나 어떤 의무가 있죠, 여러분? 심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 뭐가 있죠? 관전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플레이를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는 잘해야 되는 것이고, 남이 공을 칠 때 잘 치고 있나 못 치고 있나를 봐줘야 되고요. 당연히 관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칠 거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타석에서 화면을 보고 있는 행위는 좋지가 않죠. 예. 요것만 특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당구를 치실 때 매너를 지킨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에티켓을 지킨다라고 할 땐 단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뭐를 지키시면 되냐면, 니도 주인공이고 나도 주인공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도 주인공이고 나도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타석에 있을 때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만 대기석에 들어갔을 땐 조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포달 이것 좀.
대기석에 들어갔을 때는 상대방이 주연이 될 수 있게끔 모든 행위를 하게 되면 끝납니다. 근데 대기석에 들어가 가지고도 상대가 주연인지 자기가 대기석에 있는 사람이 주연인지 모르게 행동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비매너가 됩니다. 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방송 매일 하지 않습니다. 예, 한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눌러지는 타법은 무언가요? 그 타법 자체가 잘 모르겠는데요. 눌러지는 타법은 밀어치기와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눌러진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고요. 그냥 밀린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 밀리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끌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다 밀리는 공이기 때문에 네, 푸님 주무십시오. 예, 주무십시오. 뭐 질문이 뭐야? 우리 언제 만나냐고, 머파야? 찾아와. 찾아와. 비슷한 점수끼리 게임 시작할 때 보통 무슨 말을 주고받냐고요? 열심히 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끝. 제가 백스윙하고 칠 때 멈췄다가 치는데 당구 같이 치는 지인이 그렇게 치지 말라 합니다.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죄송한데요, 심창호님. 당달이 그랬다고 하십시오. 당달이 멈췄다 치라고 했다고 하십시오. 예. 멈췄다 치는 게 기본적으로 더 좋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심창호님이 더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 멈췄다 치면 됩니다. 가테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매너 중에 인터벌 매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40초 1분 넘기는 게 20인 그거는 반칙이야. 매화 검조나 그거는 반칙이야. 반칙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으면은 정중하게 얘기하고 참지 못하면 그냥 포인트 끄면 돼. 그냥 포인트 끄고 정중하게 얘기하면 돼. 이거는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파울이야, 파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거 파울이야. 당구 초보 질문입니다. 당구 초보 질문 받습니다. 연습할 때 우연히 엄지 건지를 안 잡고 샷을 했을 때 공의 움직임이 엄지, 검지. 이 뭐지? 엄지, 검지. 아, 오른손 그립 안 잡고 쳤을 때 공의 움직임이 때는 그립을 엄지, 검지를 풀고 이 방법을 연습해야 되는 그립이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시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가까이 와도 괜찮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손이 있어요. 이 큐대를 위로 들어서 밑으로 떨어질 때 받치는 겁니다. 받치는 거예요. 잘 보이네. 위로 떨어질 때 받쳐요. 이렇게 받쳐요. 받칠 때 뭐 손목 때문에 걸릴 수 있는데 손아귀 힘으로 잡으라 그러면 우리는 뭘로 잡죠? 검지로 잡죠? 검지, 엄지. 근데 만약에 검지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떨게요. 그 다음에 떨어뜨리면 다 힘들어요. 손목에 힘이 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손가락 중에 여러분 힘이 있는 손가락이 우리 낚싯대, 우리 당구에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챔질이라고 하죠. 이 검지와 엄지가 힘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검지, 엄지를 손 안 대고 이렇게 치는 거 하고 검지, 엄지만 대고 이렇게 치는 거 하고 요게 더 빠릅니다. 이게 더 사실 빠르고요.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다 사실 더 빠르고 힘이 좋습니다. 이렇게 치는 것보다. 근데 지금 그거를 거꾸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약간 놀라웠어요. 그래서 보통 검지, 엄지를 떼는 기술이 당구를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30점, 32점 되면은 좀 느낌이 옵니다. 뭐 때문에 느낌이 오냐면 나는 공을 그렇게 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얇은 두께에서도 분리각이 팍팍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팍팍 나는 게 여러분 엄지와 검지 때문이에요. 근데 엄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검지를 여러분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거 단순한 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좁은 옆돌려치기를 치려고 해요. 근데 조금만 분리각이 나도 이 공이 길게 떨어지죠. 이럴 때 여러분 요령은 뭐냐, 치려고 할 때 여러분 엄지를 피시면 됩니다. 밑을 가리키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공을 치게 되면요, 이거는 여러분 아이고 너무 분리각이 안 난다. 분리각이 안 나게 됩니다. 분리각이 안 나요. 예. 요거를 대면은 분리각이 많이 나는 거죠. 이걸 떼고 치면 돼요. 이렇게 떼고 치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커도 다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하군요. 예. 연습을 한 달 이상 했다고요? 아니 그러면 미리 고전자에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실제로 힘은 더 없어요. 예. 첫 채팅, 예, 맨맨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2점 왼손잡이입니다. 와, 처음부터 어렵네요. 왼손잡이. 오른쪽 회전만 주면 왼손잡이. 오른쪽 회전. 오른쪽 회전만 주면은 큐가 비틀림이 생깁니다. 힘이 들어가면 더 심해지고요. 고칠 수 있는 훈련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른쪽 회전 방향 배치는 두께, 스피드 현저히 떨어집니다.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맨맨님 22점인데요. 예. 솔직하게 여러분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점수 40점입니다. 근데 저 오른손잡이죠. 저도 왼쪽 회전을 줄 때 큐가 비틀어지고 두께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랜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맞추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왼손잡이시면 당연히 저하고 반대쪽에 고민이 있는 거죠. 아마 왼손잡이시면 왼쪽 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공이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왼쪽으로 나가는 현상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럴 거예요. 예. 그거를 제어하셔야 돼요. 맨맨님. 예. 이게 좀 카메라가 좀 더 가까우면 좀. 근데 오늘 라이브에서는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참긴소를 풀지 않겠습니다. 밸런스를 조절하셔야 돼요. 밸런스. 몸과 왼손과 오른손의 어떤 이 밸런스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 밸런스로 조절을 하지 않으면 공이 자연스럽게 자꾸 반대쪽으로 밀려나갑니다. 예. 아니에요. 왜 안 하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예. 설명도 길고 굉장히 어려워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2시 40분이 됐는데요. 예,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로 조정하는 겁니다. 맨맨님. 예. 상대방이 안 맞은 걸 알고 치자마자 들어와서 턴 누르면
나는 공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 하는데 그러면 5에서 10초가 지나가는 그래서 40초가 넘어가는데 그건 안 되네. 선수들 우리가 생각하는 40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고태익님. 예, 그거는 상대방도 알고 있습니다. 공이 구를 정도의 예.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주한이 왼쪽 눈이라서 거의 다 오른쪽으로 비틀려요. 아, 이것도 자세의 문제네요. 예. MGH님. 저와 같은 고민을 안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만 여기서 그냥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언제 할 거냐고요? 보통 지금처럼 금요일 날 방송 끝난 밤에는, 거의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계획도, 공지사? 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든 아니면 뭐 즉흥적으로 라이브를 켜서 놀라는 상황을 맞이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포달 생순환 연습 영상이죠. 모음집을 일요일 날 올릴 겁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그냥 일반적으로 쇼츠를 올리고 그래서 연습 영상을 여러분 원래 쿠키 영상으로 제작했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밑에 뭐 영상 자르고 자막 넣고 하는 게 좀 저희가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그거를 이렇게 라이브 영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킨 라이브 영상이지만 쇼츠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아졌고 라이브에서도 반대 비틀기, 정 비틀기, 업샷, 다운샷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좀 정리가 확연하게 좀 다르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이만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이 엔드 버튼을 못 누른다. 일로 와, 일로 와. 여보, 이거 엔드 버튼 좀. 자기가 요거를 조금 당겨줘. 아니, 요거를 당겨줘. 응.